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개념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선입니다.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도 있으면 앞 강의가 워낙 길어가지고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감동 있는 영상을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 영상을 봤어요. 보고 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 근현대사의 그 주제 카피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카피를 뽑았던 그 원천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묵직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말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웃풋, 그러니까 밖으로 이야기할 때는 느낌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인풋,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묵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저릿하게 와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젊음과 청춘도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묵직한 화두, 그 화두에 방향을 좀 주었던 그 분이 바로 아까 앞에 봤던 그 영상, 이회영 선생의 모습, 앞에 봤던 영상, 이회영 선생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맨 마지막 카피, 맨 마지막 그 문구가 참 감동적이죠. 네. 30대의 청년 이회영에게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평생으로 답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 그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고민,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픈 역사지만 그 아픈 역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고 우리의 할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신나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결코 아픔의 역사로만, 결코 첨탈의 역사로만 기록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1910년대 국내외 저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축은 뭐냐면 일제 식민 지배정책이 무엇이고 10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고 국내에서는 또 10년대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20년대 국내에서는 20년대 국외에서는 30년대 국내에서는 30년대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런 패턴을 가지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10년대, 20년대, 30년대 좀 더 쪼개서 40년대까지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는요.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국내외에서 어떤 저항을 하였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거기 맞춰 따라오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일단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1910년대 국내외 저항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한말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왔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구한말에 여러분들 큰 흐름이 있었죠. 구한말의 그 저항의 흐름.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쭉 흐름을 적어드렸잖아요. 결국 경술 국치까지 오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썼던 어떤 그런 흔적이 두 노선이 있다.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두 노선? 그 두 노선은요. 빰빰빰빰빰빰빰. 네, 두 노선은 애국 개몽 운동과 애국 개몽 운동과 그다음이 항일 의병이 있더라. 항일 의병이 있더라. 요 두 노선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교재에 빈칸 채워넣기 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빈칸 채워넣기 하면서 한 번에 큰 흐름을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40강 딱 끝났을 때 남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또 1강부터 또 구석기 시부터 또 공부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빈칸치기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애국개봉 운동과 항일 의병 운동 이렇게 그 큰 흐름이 있는데, 자, 이 애국개봉 운동은 여러분들 여러 어떤 뭐 보안회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다음에 신민회까지 왔잖아요. 그 신민회는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가 되면요, 어떤 사건으로 이제 해산된다 그랬죠? 신민회는 네, 105인 사건. 네, 105인 사건으로 해산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항일의병은 여러분들, 네, 소위 호남 대토벌작전, 남한 대토벌작전, 호남의병 이렇게 있었던 남한 대토벌작전. 네, 소위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또 진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일제 강점기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또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1910년대. 자, 먼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요. 자, 제가 지금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그 운동의 흐름들이 국외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왔냐면, 예,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에요. 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이게 이제 국외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또 어떻게 흐름으로 올까요? 국내는요, 쭉 이렇게 오세요. 국내에서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올까요? 네, 국내에서는 바로 비밀 결사 형태로, 비밀 결사의 형태로 전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국내. 네, 국외와 국내. 그러니까 구한말에 있었던 애국개몽 운동과 항일의병, 국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바로 국외에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지금 비밀 결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일제에 저항하는 어떤 모습들이, 그 노선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겁니다. 됐죠? 먼저 제가 이제 요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할게요. 지역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만주 지역이죠. 예, 고구려 시대 때 그 광개토 태왕이 말 달리고 달렸던 그 만주 지역입니다. 그죠? 그 만주 지역을 여러분들 이 남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남만주와 북만주 있으면 남만주 지역에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어디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우리는 서간도라 그래요. 네, 서간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동만주 또는 뭐 북만주 쪽, 네, 이쪽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북간도라 그래요. 북간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죠. 여기를 우리는 연해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외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상하이 쪽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상하이 지역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예, 여러분들 왜 그 1902년, 3년 걸쳐가지고 인천을 떠나가지고 하와이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주 지역으로 많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그 미주 지역, 그 미주 지역에서의 또 활동 사항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주 지역, 뭐 지도상으로는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부터. 자, 국내에서는 지금 비밀결사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비밀결사 형태가 무엇들이 있는가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는 여러분 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기는 바로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예요.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 1910년대 나누고 1920년대 나누고 1930년대 이후 나누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지금 1910년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부할 때 1910년대가 어떤 시대야?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 시대, 무단 통치 시대야. 이때 뭐 태형령도 있었고 직결처분권도 있었고 총독, 헌병 경찰 통치 뭐 이런 어떤 그 차별, 조선업 차별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있었어.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시기야. 토의조 사업으로 또 토의 약탈되고 있었어. 뭐 이런 시기야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그런 일제 식민 지배정치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국내에선 비밀 결사 형태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무단 통치였으니까. 군인들이 지금 이 상부에 지금 딱 앉아가지고 총칼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어떤 그런 통치였기 때문에 쉽게 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비밀 결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북 조직, 이북 지역, 이 이북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북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나타나요. 대성학교가 있고요. 대성학교 출신들, 대성학교 출신들, 그 다음에 숭의 여학교 출신들, 숭의 여학교 출신들. 이런 학교 출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어떤 것들이냐면 남자들이 좀 주로 조직이 됐겠네요. 자립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성회, 이러한 조직들이 활동을 했고요. 숭의 여학교 출신들이 만들었던 송죽회, 송죽회라는 어떤 그 비밀 결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서울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울에는 지금 대표적인 단체 비밀결사. 이제 백오인 사건 바로 해산될 그런 조직. 그렇죠, 바로 신민회가 있겠죠, 신민회. 이 서울 쪽에서는 바로 이 신민회가 있겠습니다.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구한말 이 애국개몽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단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조직이 비밀결사 형태로 전개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안학사건, 안명근, 안중근 사촌, 안명근을 이 잡아들인 어떤 그런 안명근이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일본이 잡아들이잖아요. 그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안명근과 모의했던 이 신민회 회원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자 이 신민회 회원들을 알게 되는 순간 이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죠. 바로 그 데라우치 암살.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이제 엮어서 만든 건지 모르겠죠. 이 데라우치 암살이라는 건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고, 잡아들인 거예요. 마구마구 잡아들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지역, 이 백오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신민회가 해산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 물론 이제 신민회 회원들이 여러분들 이 이북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과 연결되는 건데 신민회가 이제 출발하는 곳이 이제 서울 저쪽 그 남대문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민회가 있었고요. 이렇게 신민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또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쪽 전라도 지역이에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또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바로 대한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에요. 대한독립의군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의군부. 대한이란 말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독립의군부. 네, 이 독립의군부가 있는데요.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그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네, 임병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네,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의예요, 의. 의병, 의. 뭔가 복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죠? 복고적인 옛날로 좀 돌아가는 회귀하려는 고종이 이제 밀지를 내려가지고 다시 싸우도록 지금 독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복벽주의를 지향해요. 복벽주의.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지향점이 이제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의 어떤 그런 지향점은 일단 있겠죠. 복벽주의 어떤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옛 체제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싸우자는 이야기죠. 독립의군부의 활동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들은 이제 뭘 주장했냐면 국권을 다 돌려달라. 지금 국권이 뺏겼잖아요. 뺏긴 상황이니까 국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네, 국권 반환 요구를 제출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국권 반환 요구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의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의군부라는 또 비밀 결사 조직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다 비밀 결사 조직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한 조직이 있는데요. 예, 그 조직이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좀 대구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여기는요. 이쪽에서는 독립의군부가 있다면 이쪽 경상도 쪽이죠. 예, 이쪽에서는 바로 이 대한 그 광복회죠.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대한광복회. 자,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박상진, 네, 그다음에 김좌진, 네, 박상진, 김좌진 같은 그런 인물이. 선생님 김좌진요? 장군의 아들? 나중에 청산리 전투 이끌었던 그 인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항일 무장 투쟁을 또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지향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독립의군부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밀 결사 중에 1910년대 비밀 결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독립의군부와 이 대한광복회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좀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이 독립의군부 같은 복벽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공화정. 네. 공화정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다르죠? 그죠? 여기는 지금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고종의 밀지, 고종과 연결돼 있으니까 고종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을 지금 지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무장 군사 조직. 네. 예, 무장 군사 조직. 이걸 형성해서 이 만주에다 여러분들 만주에다가 그 사관학교, 네, 만주에다 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부, 이게 이런 어떤 무장 조직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네, 그런 모습들도 지금 이 대한광복회는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한광복회와 1910년대 그 비밀 결사 조직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독립의군부 이 두 조직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국권반환 요구서의 제출.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국권반환 요구서의 제출. 요거는 일제강점기 독립의군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했던 건 뭐죠, 여러분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했던 것은 그렇죠.
구한말 정미의병, 그죠? 13도 창의군 뭐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정미의병 때 국제법상 교전단체 인정.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독립의군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국권반환 요구서의 제출. 이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국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조직들의 어떤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네. 대성학교, 숭리여학교, 그다음에 신민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러한 조직들이 비밀 결사의 형태로 당시 1910년대 어떤 그 무단 통치, 이 시기가 지금 무단 통치 아닙니까? 그죠? 이 시기가 지금 무단 통치잖아요. 네. 이 무단 통치에 지금 맞서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좀 확인하고 계신 것이시죠. 무단 통치에 맞서가지고 비밀 결사의 형태로,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의 핵심이에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눈은요 이제 국외로 한번 돌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역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서간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간도. 이 서간도 지역은 특히 또 이 신민회 회원들이 또 연결이 돼요. 네, 이 신민회 회원들이 또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 봤던 그 영상에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지역을 개척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앞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이씨 육형제들이었죠.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사망갑족 너무나도 잘 사는 너무나도 명망가였던 어떤 그들이 이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어떤 자신들이 이제 그 녹을 주었던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순간이 되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속에서 그 육형제가 결의를 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쪽에 넘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또 거기서 이제 군사훈련도 시키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출발했던 학교가 이제 신흥학교 이후에 신흥무관학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1920년대에 이제 전개가 되는 항일 무장 투쟁에 또 앞장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참 이 육형제들의 어떤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서고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무너지는 조국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 그 지식인으로서 그냥 이대로 이 시세에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다. 내가 이제까지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그 고생을 사서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다 그랬다. 친일파들 욕하지 마라. 다 그랬다. 너 만약에 그 당시 살아봤으면 너는 그렇게 안 살았겠냐? 라고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다시 반론을 던지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분들의 어떤 기록과 그분들의 역사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제시대는 다 그랬다. 물론 여러분들 당시 어떤 살고 있던 그 기층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그 시대의 어떤 그래도 그 일반 민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시대를 조망할 수 있었던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지식인들이 일제 타협했던 어떤 그 행위를 갖고 그때는 다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기층 민의 그 등 뒤로 숨어버리는 행위는 그건 비겁함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정말 그 엄청난 돈 다 팔아가지고 여기 땅 사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 양성하면서 몇 년 뒤에는 여러분들 강냉이죽 먹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시대는 다 그랬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자, 이 서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후원 단체, 그다음에 어떤 학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군인들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경학사, 네, 경학사, 그다음에 부민단, 경학사, 부민단, 네, 이런 어떤 그런 후원 단체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신흥학교. 그 신흥학교가 이제 이후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네, 바로 이런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런 출신들이 이제 만들었던 군사 조직이 바로 서로 군정서. 네, 서로 군정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들이 이러한 조직들이 이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신흥무관학교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서간도 지역 살펴봤고요. 이제 북간도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간도 지역도 이제 이런 패턴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북간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그 후원 조직이 있었냐면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깊이 안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대한국민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학교들 많잖아요. 북한도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네,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뭐 서전서숙 예전에 있었고요. 그 뒤를 계승했던 네, 바로 명동학교가 이제 북한도에서 흔적을 남겼던 그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그 군인들이 저 군대가 뭐였냐면 바로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이러한 조직들이 있죠. 이 북로군정서는요, 여러분들 이 중광단의 후원을 많이 받아요. 이 북로군정서는 이 중광단의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광단이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냐면요, 이게 이 대종교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대종교는 여러분들 단군, 네, 단군을 또 믿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광단,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여기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 그 김좌진이 이끌었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이제 1920년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북간도 지역에서의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해주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권업회와 그다음에 성명회 라는 그런 조직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학교보다는 여러분 여기 학교도 물론 있었겠지만 학교보다는 어떤 그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들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자, 요게 지금 1914년에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제 없어져요. 특히 이 성명회나 이 대한광복군 정부와 관련된 그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상설. 네, 이상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되겠죠. 이상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헤이그 특사에 파견됐던 그 인물이죠. 이렇게 연해주 지역에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상설은 또 이 서전서숙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서전서숙 학교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헤이그 특사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연해주 쪽으로 와가지고 뭐 이런 뭐 권업회도 이제 연결이 돼요.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정말 국외에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인물들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그 꿈 하나는 바로 이렇게 식민지가 된, 이 식민지가 된 이 조국을 어떻게든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거기에 자신의 평생을 다 내놓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조직이 뭐가 있냐면 대한국민의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합류할 거예요.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조직이 되는데 이거는 손병희가 이제 이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던 인물이거든요.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 또 한번 살펴봤어요. 연해주 지역에서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복잡해지죠? 선생님, 대한국민회 머리 아파요. 대한광복회 머리 아파요. 대한광복군 머리 아파요. 그죠? 대한국민회, 대한광복회, 대한광복군. 이게 한 끗 차이로 그냥 한 글자 차이로 지금 막 변하고 있죠. 어렵죠? 아직 끝이 아닌데 어떡하냐. 1930년대 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 파트의 부분이 어렵지 않다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왜 어렵냐면 이 조직들이 이름들이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참 시험 공부 편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듬성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어 있는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하기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비어 있는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비록 비슷한 이름들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비슷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한이라는 이름 일단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는 뭐 한국이라는 이름 들어가야 될 거고 또는 조선이라는 이름. 어쨌든 이름 요 세 개 다 들어가야 돼요. 대한, 독립, 조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뭐 광복이 있겠죠. 독립이 있겠죠. 뭐 해방이 있겠죠. 세 단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요 세 단어 갖고 이렇게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돌려 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막 짜증 나는 거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친구들은 역사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저한테 역사 배웠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어있는 역사가 아니기를 다행입니다. 좀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조직 글자를 자꾸 보지 마시고요. 그 조직 속에서 무언가를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조금은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만주 지역과 연해 지역 살펴봤고요. 자, 상하이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하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이 신한 청년당이라고 있어요. 이 신한 청년당 또는 뭐 신한 청년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뭐 여운형도 있었고요. 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규식이 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죠?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 신한 청년당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또 이런 모습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미주 지역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주 지역. 이 미주 지역에서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하와이 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이민 알렌의 그 황성신문 딱 그 실리면서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탕수 노동자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학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심정 하나 마음 하나는 같았다는 얘기죠. 바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또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미주역의 대한인 국민회. 또 여러분 패니고죠.
선생님, 저쪽에 있는 이 대한국민회와 네, 여기 있는 대한인국민회는 다른 건가요? 울려고 그래, 막 울려고 그래. 아, 다르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인이 들어가고 여기 인이 없잖아요. 그죠? 예, 다른 조직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부담 하나 덜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북한도적에 있는 이 대한국민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참 제가 참 쓰기가 좀 그래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독립운동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애쓰신 단체들인데, 그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험 빈도수가 좀 적습니다. 예, 적으니까 대한국민회는 여러분들 뭐 굳이 한번 읽는 정도로 가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면 안 되니까. 대한인국민회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인국민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된 그 결성 그 배경을 보면요. 그 배경은 바로 전명훈, 장인환.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빵! 네, 스티븐스. 스티븐스의 사살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 전명과 이 장인환의 법정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 뭐 변호사 비용도 들고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조직되었던 것이 바로 이 대한인국민회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인국민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승만, 네, 그다음이 박용만, 네, 그다음이 이제 안창호, 네, 이런 인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조직들 속에서 활동을 하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국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위원부, 구미위원회라고 합시다. 네, 예, 구미위원회를 또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조선 국민군단, 네, 이 대조선 국민군단, 여기 이제 하와이, 여기 지금 하와이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 하와이에서 결성되는 대조선 국민군단을 또 이끌고 있는 예,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흥사단 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대한인국민회가 또 이 미주 지역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외국에 나가면 다 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애국자의 어떤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예, 지금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미위원부라고 합시다. 구미위원부. 구미위원회보다는 구미위원부.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어요. 1910년대에 있었던 여러 조직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 국외에서는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비밀 결사에서는 뭐 이북 지역에서 뭐 대성학교, 숭례학교 출신들이 만들었던 뭐 자립단 기성의 송죽회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 특히 이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복벽주의, 그다음에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1910년대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있었죠.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 신흥무관학교와 이제 관련이 있는 여러 조직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고 대한독립군이 이제 홍범도에 또 이 봉오동 전투를 또 이끌게 되거든요. 그런 조직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 또 이상세력 활동했던 여러 조직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대한국민회는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이 대한인국민회, 이 대한인국민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91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예, 그 무단 통치, 일제가 정말 이 도끼를 뜨고 지금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억압하고 이 억누르는 예, 그런 어떤 시기였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비밀리에 말이죠.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 조국 광복의 어떤 그 꿈을 나누고 공유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그런 꿈을 꾸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간단하죠.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항일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싸워왔음을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910년대 이 1910년대 어떤 국내외 저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족적 민족 항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1910년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1910년대 국내외 저항, 그 시간으로 떠나가 봅니다. (1895년 8월 20일) 새벽, 경복궁안 오코루를 급습한 일본 낭인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당한 명성황후. 그렇다면 왜 저자는 굳이 조선 사람으로 위장한 것일까? 혹시 저자가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는 아닐까? 혹시 경승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도망하여 당분간 숨으려는 건 아닐까? 만약 아니라 해도 칼을 차고 숨어다니는 외인이 우리 민족의 독버섯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조선인으로서 국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그렇다면 죽여야 한다. 당신 그 칼은 대체 무엇이오? 대체 왜 칼을 숨기고 조선 사람으로 위장한 것이오?
당장 조선 청년의 처형을 멈추어라. 조선의 국모를 시해했다고 생각한 일본인을 살해한 죄로 한 청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옵니다. 그때 경성부 안에는 이미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외에 장거리 전화가 설치된 것은 인천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 준공이 못 되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거라고들 하였다.